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5월 첫째 주 자산시장을 점검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 주식시장부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5월 초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죠. 그날 이후 미국 은행 위기 얘기도 나오고 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상업용 부동산 위기도 또 강조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목요일까지 연속 내렸죠. 한 3, 4일 될 것 같은데요. 약 한 2%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사실상 목요일 날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죠. 4월 고용이 노동부 고용, 제가 인용한 게 아마 연준이 가지고 있던 자료 같아요.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근데 노동부에서 정식적으로 고용 통계를 발표하면서 서프라이즈로 나타났죠. 제가 한 22만 명 이상일 거로 봤는데 실제 노동부는 25만 명 이상으로 나왔죠. 그러자 이제 미국 주가가 4일간 내린 주가가 하루 만에 급등했죠. 특히 이제 금융주가 급락 후에 급등을 했는데 JP 모간 등에서 너무 과장돼 있다. 금융위기가 또 경기 침체도 너무 과장돼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융주도 급등했고 또 금융주 공매도 한 세력이 고용 통계가 좋게 나오니까 또 경기 침체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죠.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게 우려죠. 오른쪽에 배팅한 사람은 호재인데 아래쪽에 배팅한 사람은 고용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악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오판한 거 아니냐. 라는 분석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금융주가 급등을 했죠. 특히 최근에 또다시 파산 우려가 있는 금융주는 하루에 약 한 8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공매도 세력이 어쩔 수 없이 쇼커버 해준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여튼 미국 주식시장의 관건은 지금 고용은 4월께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4월 소비지요. 또 소비가 나오면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다른 또 경기 선행지수에도 영향을 주니까 물가도 지금 남아있죠. 아마 다음 주에는 물가도 나오고 4월 소비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고용이 또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은 5월에도 임금이 0.5% 정도, 4월이네요. 4월에도 임금이 0.5% 정도 상승했더라. 이것은 또 소비 여력하고도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4월 소비도 포유환율연구소 예상대로 3월 대비로는 0.5%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4월은 괜찮다. 4월이 괜찮으면 지금 5월이니까 5월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거의 없죠. 그래서 5월 중순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앞 시간에도 제가 5월 중순까지는 나스닥 100 선물이 한 13,500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어제 선물 기준으로는 13,300선에서 끝났으니까 한 1.5%만 오르면 13,500 돌파지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이제 위험 관리도 하고, 앞 시간에도 제가 13,500 이상의 위험 관리 하자라는 얘기를 제안한 바 있는데 여하튼 그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시장인데 결국 채권 시장이죠. 국채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지금 5.25%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그럼에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3.5%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거든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회사채는 지금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있으니까
아마 회사채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는 뭐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 대신 자금 사정이 괜찮은 대형주들은 오히려 국채금리가 안정되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인데, 연중 기준금리 인상 직후에 에너지 가격 중에서도 유가가 많이 내렸어요. 80불대까지 올라갔던 것이 WTI입니다. 한때 62불까지도 내려왔어요. 근데 다시 이제 어제 고용이 좋고 또 주가가 반등하면서 유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그 에너지 관련 기업 주식도 주가가 올랐죠.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그 5월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그 4월 말에는 조금 높았으니까 4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작겠지만은 5월 물가에 또 유가 하락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추정도 해볼 수 있고요. 천연가스는 그 3월 말 이후에 안정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계절성이 있는 그 상품이죠. 여름에도 수요가 좀 있고 겨울에 수요가 많고 봄 가을에는 좀 수요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봄에서 초여름까지 이때까지는 수요가 적으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유가에 소비자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4월 소비자 물가도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4월 소비는 3월보다는 정갈 것이다. 앞에서 제가 1분기 성장률이 1.1%까지 둔화된 이유를 한번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하다 보니까 1월, 2월은 문제가 없는데 3월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월이 왜 문제가 있었냐를 또 파헤쳐 보니까 결국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분위기가 은행 연쇄부도,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연쇄부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이런 것이 한꺼번에 부각되면서 3월 소비가 줄은 건 아니냐, 투자도 줄고요. 그래서 그 3월 소비 투자 모두 줄었는데 4월에 많은 부분 해소가 됐잖아요. 실리콘밸리도 인수가 됐고, 퍼스트 은행도 그 JP 모간이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은행권의 문제를 이제 흡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소비가 오히려 3월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도 5월이나 6월 정도 보면 좀 나아질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의 기초가 되는 소비자 물가도 3월 영향 때문에 조금 안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악재는 이제 미국 정부 이제 부채 한도지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6월 1일을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그 공화당에 대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일단 이제 남아있는 악재는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이게 협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격이 그 정치권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아마 막판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아마 6월 1일 전후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그 무렵에야 이 성격상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그 다음 주에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아마 13,500만 돌파하면 일단 위험 관리하자는 것도, 부채 한도가 이제 타협 시기가 임박해 오니까 일단 위험 관리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채 한도 문제가 없으면 다른 지금 문제, 경기 침체 문제, 그 다음에 그 사업용 부동산 문제,
금융회사 파산 문제, 이거는 그렇게 우리 연구소에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구소가 걱정하는 거는 부채 한도도 협상은 되겠지만 시기가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막판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 뭐 충격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우선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13,500 안팎에서 위험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이제 지난주인지 금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일요일부터 아마 내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마 큰 악재들은 없는데 정부 부채 한도, 이게 이제 새로운 악재로 부각시킬 거예요. 특히 경기 침체를 주장하면서 아래쪽에 배팅한 사람 지금도 많아요. 금융주가 어제 급등한 것도 공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 한도도 악재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래야 그 아래쪽에 배팅한 사람의 손실이 작고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어야 그 사람이, 즉 아래쪽에 배팅한 사람들이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위기도 관리할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상업용 부채 문제가 부각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니 그 이후에 매수하자라는 정권 전문가들도 적지 않아요. 또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대학 교수들이죠.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대학 교수들인데 그분들은 미국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임박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2분기까지는 경기 침체 확인 못할 것이라는데 아직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3분기에도 아직까지는 3분기에는 확실시 침체가 올 거다 라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2분기 임박했다 아니면 3분기에는 확실시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 지난 3월에도 그 고용이 좀 주니까 사실은 기준금리 때문이 아니고 그 3월 은행 파산 때문인데 마치 기준금리 때문에 그 은행이 파산한 것처럼 또 기준금리 때문에 3월 고용이 감소한 것처럼. 그런데 4월 고용은 기준금리도 올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3월에 기준금리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고 기준금리 때문에 그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죠. 고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3월은 금리가 지금보다 낮았죠. 또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한 6개월 내지 1년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 더 지난 시점에 금리는 더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또 소비까지 증가한다면 그분들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죠. 기준금리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거기다가 지금 그 물가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임금 인상이잖아요. 임금도 4월에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장들, 시커먼 경기 침체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 자료는 포유 환율 연구소가 볼 때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을 보더라도 그 경기 침체를 아직까지 예상할 수 없다. 아마 4월에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높다는 것은 5월에도 고용이 줄더라도 그렇게까지 줄지는 않을 거다. 또 4월이 좋으니까 5월도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빅테크 쪽에 구조조정한 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고용 통계에서 재미있는 것은 금융 쪽에서 고용이 증가했더라고요. 그거 아이러니하잖아요. 금융회사가 망한다고 하는데 금융 쪽에 고용이 증가했어요. 물론 모건 스탠리 등에서 구조조정도 했습니다만 또 구조조정된 인원을 재흡수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금융이 너무 과장돼 가지고 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해관계자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은행이 하나 파산하면 그 파산한 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JP모간처럼. 그럼 JP모간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JP모간이 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자산 운용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악재든 호재든 그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므로 양 측면에서 검토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인버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에 배팅 하든지 지금에 와서 새로 투자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13,500 정도가 가면 위험관리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신규로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아까 저거 하는 얘기를 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경기 침체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미약한 경기 침체 주장을 또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자산시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